Microsoft Dynamics 365 is the next generation of business applications that enable your organization to grow, evolve, and transform. By breaking down the artificial silos of ERP and CRM solutions, Dynamics 365 delivers the future of new purpose-built applications in the cloud, designed to work seamlessly together so you can build as you go. Dynamics 365 applications fit across roles and industries to help your business evolve across sales, customer service, field service, operations, financials, marketing, and project service automation. Dynamics 365 is flexible, meaning that you can start with what you need and grow at your own pace by adding applications to run your entire business in the cloud. Enable your organization's growth and transformation with Dynamics 365. 회원 여러분, 그리고 쉐어드 IT 라이브를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쉐어드 IT 라이브 10회차 방송. 오늘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ERP 제안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발표를 해주실 세윤 CNS의 박우섭 수석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션을 맡게 된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솔루션 파트너사인 세윤 CNS의 박우섭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첫 화면처럼 연말연시에 마무리하시느라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다들 바쁘실 텐데 점심 드시고 조금 나른해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희 방송 보면서 잠도 좀 깨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설립은 200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오라클 쪽에 파트너사를 했었고요.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라는 ERP 같은 경우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또 SAP까지 유지보수를 하는 회사고요. 저희 회사 직원은 95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네. 매출액은 현재 작년 기준으로 110억 정도 됩니다. 네. 저희 주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컨설턴트 위주로 보유가 되어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도 ERP뿐만 아니라 여러 솔루션이 있듯이 네. 저희도 그룹웨어라든가 이런 PMS, 그다음에 환경 안전관리 이런 부분을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가 접목시키는 그런 솔루션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또 이런 IT 서비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정적인 매출인데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80여 개 회사 이상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이르는 유지보수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저희 조직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이제 특급 고급 기술자 위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로 컨설팅에 중심을 둔 회사로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주로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ERP뿐만이 아니라 CRM, 그 다음에 BI, 거의 대부분의 토탈 솔루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에 좀 포커스를 두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실 더 이상 ERP나 CRM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하나의 통합되는 ERP가 각 업무 간의 통합이듯이 이제 다이나믹스 365는 CRM과 ERP의 하나의 통합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내부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소통까지 같이 해서 회사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주로 저희 같은 이제 파워 BI, BI에 대한 솔루션, 그 다음에 오피스 365에 대한 연동,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의 연동 부분을 솔루션을 해서 크게 세 가지 축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컨설팅,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저희 플랫폼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특히 이 다이나믹스 365에 있는 제품의 내역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오피스라든가 파워 BI 이런 부분에 CRM 부분이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ERP와 협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가 이제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들의 LG라든가 포스코 이런 부분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글로벌 사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워낙에 많겠죠. 네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이제 22,000개 기업이 쓰고 계시고요. 국내 사례 같은 한 300개 기업이 이미 10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이나믹스 ERP를 쓰는 고객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다이나믹스 365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CRM과 ERP라고 불리는 부분이 하나로 통합된
이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예전에 보여줬던 CRM이나 ERP가 하나하나 이제 앱처럼, 모듈처럼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영업 관리, 세일즈, 마케팅 관리, 그 다음에 현장 서비스, 그 다음에 ERP도 저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의 ERP,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린 중소기업용 ERP,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이런 부분의 모듈들이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모듈이고 이런 부분이 계속 확장이 되어 있고, 특히 현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비에 대한 그 IoT라고 하죠. 그런 현장 이제 코드와 연결이 돼서 이제 그런 계측 장비와 연결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온오프라인에 어떻게 보면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다이나믹 365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의 모듈들이 전문화적인 모듈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전문화 부분이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화의 통합된 모습으로 해서 비즈니스 간의 효율성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한 BI 부분도 파워 BI라는 놈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BI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그 파워 BI가 이런 모든 ERP를 포함해서 모든 제품의 그 분석 부분을 같이 통합돼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대시보드를 파워 BI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BI 제품이 들어가면 어떤 제품으로도 연결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 제품과의 연동성의 장점은 뭐냐면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인 리포트 부분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고 또 커스터마이징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변형하셔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MS는 뭐니 해도 오피스와의 통합 부분이 사실은 다른 솔루션과의 차별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ERP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22,000개 기업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주로 이제 그 대기업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기업 이상의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라든가 롯데제가 러시아 법인 이렇게 그 해외에서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딱 나오네요, 제대로. 저희가 이제 그 ERP를 이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버전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국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중견기업, 대기업용 이상은 저희가 요 왼쪽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이고요. 중소기업 대상은 오른쪽에 오늘 말씀드릴 비즈니스 센트럴이라는 버전입니다. 사실은 이제 꼭 매출액이라든가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요런 엔터프라이즈 버전, 비즈니스 버전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뭐 거의 다 알맞게 쓰실 수 있다. 뭐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추세가 아시겠지만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이제 국내 고객 같은 경우는 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여전히 온프라미스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고객사도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버전과 온프라미스 버전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버전이고요. 요 아래 AX라든가 NAB 같은 경우는 현재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차로 보면은 지금 위에 쪽은 신차가 이제 출시된 지 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는 이제 여전히 그 7, 8년 정도 이제 계속 납품이 된 제품이 이제 같이 지금 오버랩 되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어떤 버전의 기능적인 차이가 있나요? 주로 이제 저희가 주로 말씀드릴 때는 제조 중심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제조 중심의 어떤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한 부분을 업무별로 많이 나눠져 있을 때 이런 모듈로 좀 진행을 많이 하고요. 비즈니스 센트럴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 위주의 관리, 저희가 영업 프로세스에서도 어떤 매출에 대한 실적, 그래서 소규모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실적을 관리를 해서 통합을 구현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비즈니스 센트럴이라는 중소기업 모듈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RP에서 제공하는 기능적인 차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모듈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모듈의 차이도 있고요. 기능적인 차이도 있지만 사실은 또 비즈니스 센트럴도 누구 말대로 있을 건 다 있는 또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한번 내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그 다법인에 대한 관리거든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 코드의 통합 관리라든가 관계사 간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 같은 경우도 이제 다법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왼쪽에 엔터프라이즈 부분이 조금 더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구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규님께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모두 지원하는지 여쭤보시네요. 네, 그 부분 지원하고요. 네. 저희가 한 40여 개국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베트남어라든가 태국어 뭐 이런 부분도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글로벌로 고객이 22,000개인데 언어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네네. 사실은 저희를 중소기업도 이제 저희를 선택을 하시는 많이 글로벌 제품을 보시는 이유가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 해도 다 해외 공장이 있으시거든요. 뭐 중국도 있고 요즘엔 또 베트남으로 많이 넘어가시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 제품들이나 기관계 시스템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외국 언어를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찾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윈도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언어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국어는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리스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윤규님처럼 해외 지사가 있는 그런 고객들도 언어적인 문제는 뭐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파워 BI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궁극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을 만들어낼 때는 어떤 이런 IT 전문가가 쓰라는 부분보다는 실제 사용자가 될 수 있으면 물론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용자가 될 수 있으면 그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BI로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식을 사용자가 알아서 할 수 수도 있다는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워 BI에서 예를 들어 제공하는 템플릿도 제공이 되지만 그게 성에 안 차거나 본인만의 어떤 대시보드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주요 모듈입니다. 모듈은 이제 주로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회계 관리, 영업 관리, 구매 관리, 재고 관리, 프로젝트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계 쪽에서는 국내에 쓰시는 어떤 채권 채무 관리, 은행 관리, 고정자산, 그 다음에 연마감 관리, 일반 전표, 그 다음에 영업 관리 부분은 견적에서부터 매출, 수금, 구매 같은 경우는 구매, 주문, 이렇게 재고에 대한 관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ERP라고 하는 기능들은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좀 특장적으로 약간 모아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아웃룩과 비슷하게 보이십니다. 그러네, UI가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뭐 사용자분들이 처음 보시면 그냥 마이크로 제품 같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아웃룩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웃룩에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견적을 작성을 할 때도 고객의 이제 주로 우리 업무가 메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 고객을 생겼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ERP에 들어가서 신규 고객을 만드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웃룩에서 바로 만드시겠습니까? 없으면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등록하고 등록하겠습니까라는 메뉴가 떠서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고 그게 하면은 실제 ERP 고객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좋은데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실제 견적서라든가 주문서도 바로 여기서 해서 고객한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예비에 대한 부분이 제공이 돼서 특히 리포트 같은 경우도 예부로 계속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어떤 부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부로 계속 추가를 하게 되면 그 기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산업별로 맞춤 리포트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어떤 템플릿 형태로 제공을 미리 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리포트 수만에 대한 수백여 종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파트별로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가 한번 사례로 보여드리고요. 뭐 쿠플러에 대한 프로세스, 모바일에 대한 이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서 데모 위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아웃룩에서 이렇게 화면이 떴죠. 이게 실제 ERP에 대한 주문 화면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UI만 봐서는 그냥 메일 그 편집 창인데 그렇죠. 신기하네요, 되게.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일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오케이 고객이 컨펌했으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제 매출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증빙을 주고 이게 이제 실제로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양식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한글로 변형이 되면 어떻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납품 거래서 명세서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될 수 있고요. 여기 아웃룩에 보시면 위에 이렇게 다이나믹 365 이런 부분이 계속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따로 화면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같이 하나의 그 항목으로 보여주는 그런 연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UX 측면에서는 되게 좋네요. 네네. 그 조금 전에 아이폰의
어떤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네네. 당연히 안드로이드 폰도 되겠죠? 예,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을 다 지원을 하고요. 네. 그 파워앱이라는 것이 이제 제작을 할 때 어떤 용도로 쓸래라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듯, 그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그 다음에 태블릿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화면의 규격에 따라 그 정보를 담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미리 그런 어떤 그 모바일 기기에 맞는 어떤 양식이 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둘러보기라고 해가지고 저희 ERP 중심으로 한번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제 라이브 데모니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파워 다이나믹 365입니다. 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이제 이동이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위에서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이렇게 그 하나의 이제 본인의 이런 메뉴들을 다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작업이라는 부분은 손쉽게 제가 많이 쓰는 화면들을 바로 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보고서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즈니스 관리자는 이제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보는 관리자인데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면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제가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이런 화면이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인쇄하는 출력 기준의 이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엑셀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 아예 빼내가지고 실시간 연동해서 보실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을 활용해서 다시 피벗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리포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렇게 열리면은 그냥 다운로드,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다운로드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다운로드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마이크로 제품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르면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여기에 지금 이게 뭐냐면 저희 다이나믹 제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변경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 뒤에서 어떻게 필드를 추가한다거나 하시면 그거에 맞게 또 바뀌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개발이 되는 요소가 어떻게 보면 리포트 부분이 상당히 그 제품 간에 글로벌 제품이 좀 어떻게 보면 국내 제품에서 좀 차이가 났던, 좀 약했던 부분이 국내에 맞는 리포트가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엑셀로 변경을 해서 사용자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거의 커스터마이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동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일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좀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그 담당자분들의 그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돈을 못 받은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활동이 보이고요. 자, 여기서 상세 내역으로 보시면은 상세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저희 주문 화면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매출이 됐었구나라는 이력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제품들이 얼마에 이렇게 매출이 됐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도 이 내역을 보내드릴 수 있고요. 보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출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매출처에 대한 부분이 또 궁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매출에 대한 채권들이 어떻게 리스트가 되어 있는지 상세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아까 리포트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보시는 채권 연령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뽑아서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는 리포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또 파워비아이로 또 연동이 돼서 그 리포트에 대한 소스들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에 맞게 또 변경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대부분 아마 ERP에서 엑셀 내보내기 한 다음에 그 엑셀을 가지고 별도로 또 가공해서 아까 같은 표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다이나믹스에서는 애초에 그 보고할 수 있는 그 양식 자체를 제공을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버튼 몇 번 누르면은 그 보고서가 그냥 나오네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실 수 있게 하고요. 지금 보시면 매출 주문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을 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보여드릴 부분은 뭐냐면 자,
이렇게 옆에 파워 BI라는 부분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상세적으로 항상 옆에 오른쪽에 옆에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적으로 매출이 얼마 됐는지, 네. 출고가 얼마 됐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첫 화면에서 주문을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도 한번 궁금하실 거니까 여기서 신규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영업 주문서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 위에는 이제 회사, 고객사를 입력하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고객사를 이렇게 리스트를 보실 수도 있고 전체 목록에서 확인하셔서 필터를 거셔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가 많으시니까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고객사 리스트는 뭐 다이나믹스 CRM 같은데 미리 등록을 해놓고 불러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CRM에서 등록되어 있는 고객도 제가 설정을 해놓으면 같이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로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메일로 신규 고객이 생겼을 때 고객을 등록을 하면 ERP에서 바로 동시에 등록이 되는 그렇게 연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등록을 해보면 고객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제 품목. 이제 저희 그 ERP 같은 경우는 지금 품목이 일반적으로 아래 제품이 등록이 될 수가 있지만 회계 계정도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매입 같은 경우는 어떤 회계 전표, 우리가 뭐 부대 비용이라고 하면 일반 계산서도 이 GL이라는 거 요걸 누르면 회계 계정이 나와서 거기서 매입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그 품목에 대해서 부대 비용 같은 경우 원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원가에 부대 비용을 배부하는 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수량 금액 기준을 이렇게 다양하게 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품목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누르면 1과 관련된 부분들 필터가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창고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수량은 뭐 1000개 이렇게 누르면 자, 지금 제가 100개를 눌렀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재고가 없다고 나오죠. 제가 상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가용 재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설정에 따라서 강제로 규정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조회하면 용도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간단하게만 등록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 거래처의 상세 기능들이 이렇게 엄청 많은 양의 데이터를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만 등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주문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필드들도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 부분은 또 개인 화면에서 또 필드를 추가하시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아니라 개인 설정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다음 항목을 개인 설정 중이라고 뜨죠. 더보기라고 누르면 이 화면에서 숨겨져 있는 필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제가 넣을 수 있는 그 필드들이 옆에 오른쪽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닫고 그러면 저만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리프레시가 돼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ERP 엔지니어한테 이런 거 품목 좀 추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그 개발자가 작업해서 추가해 줬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야 될 부분,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안에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자들이 없어도 담당자인데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극대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그럼 외부적으로 연동되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매출 주문 같은 경우 제가 아까 그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요게 뭐냐면 매출 주문의 그 위에 그 현황이에요. 주문서 리스트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황이 많은데 어떤 데이터를 한번 수정을 하고 싶어. 근데 그때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엑셀에서 편집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다시 엑셀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되는데 또 다운로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엑셀에서 편집하면 여기에 반영되나요?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엄청 거고요. 좋은데요, 이거는? 이 놈이 이제 그 리스트가 올라오게 되고요. 지금 아까 리포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냥 신규가 없이 그냥 새로 고침만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게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게시인데 말 그대로 적용한다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한 부분은 4월 9일인데요. 얘를 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뭐 12월 뭐 30일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게시를 누르면 이게 업로드가 됩니다.
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권한으로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거야 뭐 권한 설정하기 네네. 나름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엑셀과 같이 연동을 해서 하나의 이제는 엑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그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부분을 그 CRM과의 연동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U라고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네. 영업 뭔지 경력서, 알겠다. 네. 예, 주문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제가 GD넷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ERP를 연동을 하겠다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제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계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로 GD넷을 제가 고객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지금 이게 이 GD넷이 지금 이 고객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오더를 주문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GD넷에 매출할까요? 아니면 다른 곳을 볼까요? 저는 다른 곳에 할게요. 자, 매출처 리스트를 보면 이렇게 매출처 리스트가 뜨는데 이 매출처가 아까 보셨던 ERP에도 있지만 CRM에 있는 이 영업기의 고객과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개가 같은 고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설정에 따라서지만 예, 이렇게 거래처에 대해서 지금 샘플로 되어 있는 고객이 사실 이 CRM의 샘플 고객인데요. 이것들이 다 이런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규로 등록하면 CRM과 ERP에 연동이 된다거나 또 이 고객에게 제가 매출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면 이 고객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매출이 얼마인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ERP에서 보는 화면들을 그대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이렇게 매출 송장이나 주문을 누르면 이제 그쪽으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생산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메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검색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필요한 메뉴를 품목을 이렇게 약자로만 넣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품목 조회 디스크, 비용 등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품목 현황을 한번 보면요. 품목에 대한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사실은 이 ERP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원가에 대한 방법도 이제 국내에서 관리하는 뭐 선입, 후입, 그다음에 평균법이라든가 다 되는 건가요? 예,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특히 데이터들은 ERP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들은 많은데 사실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게 사실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론 이 ERP를 쓰면은 이 안에서도 이제 파워 BI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단순히 날짜가 아니라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여러 가지 화면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간도 제가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만 클릭하면 어떻게 기간 조회 이거 실시간으로 반영 다 되는 거네요.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 이제 질문해주신 분의 그 질문이 기존에 SAP나 오라클 ERP를 쓰고 있는 사업장에서 해외 지사나 어떤 대리점에서도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있으시고 이런 어떤 SAP나 오라클 ERP를 쓰고 있다가 이 클라우드 다이나믹스로 이렇게 넘어온 그런 사례들도 좀 있나요? 그 부분은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사례가 좀 많고요. 해외 사례가? 국내 같은 경우는 주로 아예 투티어 구조를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개를 다 쓴다는 거예요? 네. 투티어 구조라고 하면 뭐냐면 본사는 SAP를 쓰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나 해외 지사 같은 경우는 저희 ERP 쓰는 거예요. 다이나믹스랑 SAP랑 데이터 연동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례가 많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런 부분의 표준화된 트랜잭션에 대해서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그 표준으로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을 활용할지 안 할지는 이제 그 업무에 따라 특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국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롯데제과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롯데제과도 본사는 SAP를 쓰고 있고요. 러시아 법인은 저희 ERP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저희 국내에도 10대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회사 ERP를 쓰고 있더라도 다이나믹스 365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기존 거를 걷어낼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필요한 사업장에 맞게 다이나믹스 도입해서 데이터만 연동해서 그럼 좀 마무리를 좀 하면서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모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에센셜이라고 하는 회계, 영업, 구매, 유통 모듈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실제로는 이 에센셜과 프리미엄 모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모듈이 추가가 되는데요. 생산과 서비스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조 법인이시라 그러면 프리미엄 서비스를 쓰셔서 어떤 생산 지시라든가 비효행 관리를 쓰셔야 되고요. 유통 법인 같은 경우는 굳이 프리미엄을 사용을 안 하시고 에센셜만 쓰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부분은 지금 에센셜이 월 사용자별로 모든 거는 78,000원이고요. 이제 그 제조 법인 같은 경우는 112,000원인데 요게 이제 그 권한에 따라서
일부 조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네. 분은 이런 부분을 쓰실 필요 없이 그 9,000원으로 구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글로벌 제품이다 보니까 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국내에 대한 법 체계, 특히 부가세 신고라는 부분은 약점이 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국내에 그 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라든가 전자세금 연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적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교육 설정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존의 어떤 구축형 방식보다는 크게 보면은 기준 정보에 대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그 기준 정보에 대한 그 설정,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라이브를 갔을 때 Q&A 위주로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개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세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이제 그 기업마다에 맞게 어느 정도 그 규모에 맞게 예산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는 관계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대로 못 보여드린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한 모듈에 대한 어떤 기능만 위주로 이렇게 데모를 보여드린다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쉐어드 IT 라이브였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